안녕하세요. 소방안전관리론 6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설비에 대해서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옥내 소화전 설비의 구조 원리, 그리고 옥외 소화전 설비의 구조 원리, 마지막으로 설치 기준 및 점검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먼저 옥내 소화전 설비의 구조 원리인데요. 옥내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관계인 또는 자체 소방대원의 화재 발생 초기에 수동으로 신속히 소화할 수 있는 수계 소화 설비입니다. 화재 발생 시에 관계인이나 자체 소방대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문적인 소방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인 등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 초기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초기 화재용입니다. 수동입니다. 사람이 직접 끌어다가 신속히 소화하는 수동 소화 설비입니다. 그래서 초기입니다. 그리고 수계 소화 설비입니다. 물을 사용하는 설비이죠. 소방관들이 쓰는 그런 설비는 아니다. 소방관들이 쓸 수도 있지만 소방관들이 쓰게끔 설계된 그런 개요가 아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압송수 장치의 종류입니다. 저 물을 사용하니까 압력을 가해서 물을 밀어주는 장치, 그게 가압송수 장치인데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가수조 방식입니다. 자연낙차, 물의 높이,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연낙차압으로 물을 압력을 가해서 밀어주는 장치가 되겠죠. 두 번째, 펌프 방식입니다. 전동기나 내연기관, 원심력이라든지 내연기관의 힘을 이용해서 물을 밀어주는 장치가 바로 그런 게 펌프 방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공기 압축기를 이용해서 공기를 압축해서 공기의 압력으로 물을 밀어주는 그런 방식인 압력수조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가스, 주로 질소를 사용하는데요. 가스, 질소의 압력이 있죠. 그 압력을 이용해서, 방출 압력을 이용해서 물을 밀어주는 장치. 그런 방식이 가압수조 방식이 되겠습니다. 보통 여기서는 고가수조 방식은 가장 신뢰성이 높습니다. 멈춘다거나 물 공급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뢰성이 그래서 높습니다. 여러 가지 설비가 들어가지 않죠. 자연 낙차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장 신뢰성이 낮은 방식은 바로 펌프 방식입니다. 펌프 방식은 전기도 전원도 들어가야 되고요. 혹은 뭐 내연기관이면 내연기관도 고장이 나지 않아야 되고 각종 압력계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부속 설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장이 날, 낯싱이 될 물을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펌프 방식이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약 95% 이상 쓰고 있는 방식이 바로 이 펌프 방식이기도 한데요. 이건 뭐 경제적인 이유겠죠. 펌프가 가장 싸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펌프도 이제 비싼 펌프들은 비싼데 이게 가장 경제적으로 필요 없는 그러한 공간에 펌프를 쓸 수 있고 부피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펌프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관리와 점검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설비다. 그런 방식이다라는 걸 이해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네 가지 방식의 그림을 간단한 그림 개요를 한번 보시면 구조 원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펌프 방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반 수조는 일반 수조를 쓰고요. 펌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펌프로 압력을 가해서 내연기관이나 전동기의 힘을 빌어서 압력을 밀어서 물을 밀어 올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방수구까지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가수조 방식입니다. 고가수조는 높은 곳에 물 탱크를 올려놓고 수조를 올려놓고요. 고가수조에서 낙차에 의해서 방수구까지 물을 공급해주는 방식입니다. 맨 윗부분은 압력이 낮겠고요. 아래로 갈수록 저층으로 갈수록 압력이 높아지겠죠. 네. 펌프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층이 압력이 높고 위에는 압력이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압력 수조입니다. 세 번째 압력 수조는 압력 탱크에서 공기 압력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방식이 되겠고요. 가압 수조 방식은 가스 가압이 가스 탱크가 저렇게 들어가 있죠. 가스가 수조를 가압해서 물을 공급해주는 방수구까지 물을 공급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다른 뭐 펌프 방식이나 고가수조 방식은 여러분 흔히 보셨을 것 같지만 압력수조나 가압수조는 흔히 보시질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압력수조 방식은 공기 압축기, 컴프레셔라고 하죠. 공기 압축기로 압력을 저렇게 가해서 물을 밀어주는 방식이고요. 가압수조 방식은 옆에 저렇게 가스를
가스통들을 여러 단으로 하나의 집합관으로 모여서 그 가스 압력으로 물을 방수구까지 공급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옥내소화전의 수원입니다. 수원은 어떻게 하느냐? 방수량을 먼저 보시면요. 분당 130리터의 방수량을 가진다고 했죠. 그런데 옥내소화전 내 설치 개수가, 옥내소화전이 건물 내에 층별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를 기준으로 방수량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예를 들어 3층이라고 한다면 1층은 여러 개가 있죠. 2층 2개, 3층 하나 있는데요. 2층과 3층이 쭉 1, 2, 3층이 2개, 2개 하나 이렇게 있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2개만큼의 수원, 그래서 130리터 per minute 곱하기 20분. 우리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저층부는 20분입니다. 대부분의 소방설비의 기준은 20분 동안 방수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분 곱하기 130리터를 하면요. 2600리터입니다. 그래서 단위로 환산하면 2.6m 3승이 되는데요. 그만큼의 물을 최소한 저장해야 된다라는 게 그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옥내소화전 하나일 때, 하나씩만 설치되어 있을 때, 층마다 하나씩만 설치되어 있을 때는 2.6m 3승이고요. 두 개면 5.2가 되겠죠. 근데 밑에 같은 경우에는 총 1층 같은 경우엔 총 7개가 설치되어 있네요. 그럼 7개면 7 곱하기 2.6이 아니라 5개까지만. 5개 이상일 경우엔 5개, 최대 개수를 5개로 환산을 해서 5 곱하기 2.6이 돼서 거기에 맞는 13m 3승의 수원을 저장한다라는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과제인데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수원의 양을 산출식과 함께 작성 제출하시오. 네, 옥내소화전의 수원의 양이 되겠습니다. 문제 자체에 옥내소화전 설비의 구조에 올리기 때문에 옥내소화전 설비의 수원의 양을 산출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시로 들어져 있는데요.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수가 하나일 경우에는 130리터 per minute 곱하기 20을 했더니 2600 단위 환산했더니 2.6m 3승이 됐죠. 두 개일 경우에는 5.2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일 때는 몇일까요? 이걸 산출식과 함께 정답을 적어서 문서 파일로 작성해서 과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구성했으니까요. 어려움 없이 잘 작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펌프 성능 시험입니다. 소방용 펌프는 토출량이 급격히 변하여도 토출 압력의 변화가 크지 않아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 펌프와 우리 양수 펌프죠. 물을 길어 오르는 양수 펌프와 소방용 펌프는 컨셉이 약간 다릅니다. 일반 펌프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물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소방용 펌프는 그렇지 않죠. 스프링클러나 옥내소화전이 하나 쓸 때도 있을 것이고 5개를 쓸 때도 있는데 하나일 때 너무 강한 압력이 들어온다거나 혹은 5개를 옥내소화전 5개를 쓰면 압력이 분산돼서 아주 줄어들거나 그러면은 안 되겠죠. 소화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급격하게 변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그 성능은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한번 보면요. 이거 뭐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최저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전격 토출량의 100%로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준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내용을 이렇게 가나다를 보면 이게 발음도 잘 안 되지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분도 있겠죠. 뭐 여러 번 학습하신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펌프 성능 시험은 왜 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라는 것이 펌프 성능 시험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펌프가 제대로 된 성능을 평상시에 사용하는 펌프가 아니니까요. 이러한 펌프 성능 시험을 통해서 펌프의 유지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펌프 성능 시험의 기준이 있습니다.
네, 다시 보시면요. 펌프 성능 시험 배관은 펌프 성능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관이 별도로 장치가 설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펌프가 아래 주펌프가 있고요. 그 위로는 공급용 펌프입니다. 공급하기 위한 배관이 쭉 위로 있는데 그 첫 번째 개폐 표시형 개폐 밸브 전단에서 앞에서 펌프를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서 배관을 이렇게 별도로 빼어 놓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능 시험 배관이라고 합니다.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세 가지 가나다가 있었죠. 그 가나다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냐? 펌프 성능 시험을 하기 위해서 성능 시험 배관을 통해서 우리가 성능을 시험하는데요. 그때는 세 가지에는 어떤 조건이 다르냐? 첫 번째가 운전 조건입니다. 첫 번째, 가의 운전 조건, 나의 운전 조건, 다의 운전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돌려보고 이것이 그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성능을 만족시키는지에 대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최절 운전인데요. 최절 운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보이시는 이 화면상에 맨 위에 보시면 개폐 표시형 개폐 밸브가 있죠. 이걸 잠궈 놓고 그리고 성능 시험 배관 쪽에 있는 모든 밸브들도 모두 잠궈 놓고 운전합니다. 그러면 막혀 있는 상태에서 토출량이 없는 상태, 물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그 상태에서 펌프만 회전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뭘 잘라버렸다 해서 그걸 최절 운전이라고 합니다. 최절 운전. 그래서 토출량이 제로인, 유량이 제로인 상태의 운전을 최절 운전입니다. 유량이 0인 상태의 운전을 최절 운전이라고 한다. 최절 운전을 하게 되면 토출량이 제로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그러면 유량이 0이니까 압력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압력이 바로 압력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또 펌프에 소손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전격 토출압의 140% 이하여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최절 운전 때 시험하는 거고요. 140%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정상 운전일 때는 전격 유량을 100에다가 놓고 운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전격 유량이 100일 때에는 압력은 역시 1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정상 운전 시험을 할 때부터는 우리가 이 두 번째에 있는 2번에 있는 밸브와 세 번째 성능 시험 배관에 있는 이 배관에 있는 이 밸브, 유량 조절 밸브와 개폐 밸브가 있는데 이 밸브들을 두 개를 적당히 엽니다. 그래서 유량계를 읽어서 펌프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성능 100의 기준에 유량이 흐를 정도까지 이걸 개방을 합니다. 그때를 우리가 정상 운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량이 100이니까 압력 역시 100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크게 조건으로서는 만족시키는 게 어려운 건 아니겠죠. 주의해야 될 건 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최대 운전은요. 유량을 얼마까지 더 늘려주는데요. 얼마까지 늘리냐 하면 150%까지 늘립니다. 유량을 150%까지 늘려서 최대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떨어지는 건 압력이 떨어지겠죠. 압력이 너무 떨어지면 화재를 진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조건이 있습니다. 65% 이하까지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절 운전 때 140%, 압력이 140%, 유량이 0일 때 140%, 정상 운전 100일 때 100, 최대 운전일 때는 150일 때 65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성능을 만족시키는 게 바로 펌프 성능 시험이 되겠습니다. 네, 이때 펌프 성능 시험을 할 때요. 처음에 최절 운전을 할 때 압력이 140%가 올라갈 수 있겠죠. 압력은 계속 올라갑니다. 다 입구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계속 펌프를 돌리면 압력만 가하면 막 바들바들 떨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압력이 너무 올라가면 펌프에 소손이 일어나니까 140% 이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설치하느냐? 바로 이 릴리프 밸브를 설치합니다. 스프링 압력으로 조절되는 밸브인데요.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면 스프링이 줄어들어서 열려서 물이 배출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의 힘은 조절 볼트를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작동 압력이 상승하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압력이 하강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 이하에서 이 밸브가 작동해서 압력을 배출해주는, 물을 조금 배출해주면 압력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압력을 조절하는 밸브다. 과압을 조절하는 밸브가 바로 릴리프 밸브가 되겠다. 작동하는 범위는
최저 운전 시에 140% 이하에서 작동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무 빨리 작동해도 문제고 너무 늦게 작동하면 또 문제겠죠. 그래서 일정한 조건 내에서 작동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릴리프 밸브 과압 방지용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습하신 펌프 성능 시험은 바로 이 펌프 성능 곡선을 만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곡선을 한번 읽어보면, 읽을 줄 안다면, 그러면 우리가 펌프 성능 시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건 유량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위로 갈수록 양정이 커지는 겁니다. 양정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펌프를 운전한다는 건 유량과 양정의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유량의 조건과 양정의 조건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유량이 0인 상태에서 첫 번째 운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최저 운전이라고 하고요. 이때의 압력의 조건, 즉 압력이 다른 말로 양정이죠. 단위만 다를 뿐이지 같은 겁니다. 압력과 양정, 환산이 가능하죠. 자, 그럴 때 양정은 몇 이하여야 된다고 했죠? 140% 이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의 점을 최저 운전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유량을 좀 더 늘려봅니다. 늘려서 100%일 때 운전을 하게 됩니다. 유량이 100일 때의 운전, 그것을 우리가 정상 운전이라고 하죠. 그때는 100%가 되겠죠. 양정이 100%인 단계, 이걸 정상 운전이 되겠습니다. 뭐 정상일 땐 그냥 정상이니까 어렵지 않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때를 우리가 전격 부하 운전점이라고 하고요. 양정이 150%일 때, 우리가 유량이 150%일 때 유량을 점점점 늘려버리는 거죠. 이럴 때 운전을 우리가 최대 운전이라고 하고요. 압력 양정은 65%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최저 운전점과 전격 부하 운전점과 최대 운전점, 이걸 연결하는 것들이 다 운전점의 연속선입니다. 이걸 바로 이 연속선을 펌프 성능 곡선이고, 이 펌프가 이 성능 곡선의 성능을 만족시키는 운전점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펌프 성능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펌프가 이 성능 곡선을 제대로 유지하는지를 가부를 결정하는 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펌프 성능 시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입니다. 압력 챔버, 보통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린 주로 압력 챔버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 챔버는요, 여기 있는 구조가 있죠. 그래서 용적이 100리터 이상이어야 된다. 안전 밸브는 과압을 배출한다. 압력 스위치가 압력의 증감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배수 밸브는요, 물을 배수하는 역할. 개폐 밸브는 점검이나 보수할 때 급수를 차단하는 역할이고요. 압력계, 바의 압력계는 압력 챔버 내의 압력을 표시합니다. 자, 이 기동수압 개폐 장치 압력 챔버의 역할은, 설치 목적은 상시 배관 내의 압력을 압력 스위치에서 검지하여 세팅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펌프의 자동 기동 및 정지를 시키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그렇죠? 상시 배관 내의 설정 압력을 유지하는 게 이제 주된 겁니다. 그리고 펌프를 자동 기동하거나 정지시키기 위해서 설치한다. 그게 설치 목적이 되겠습니다. 펌프의 자동 기동 정지. 이게 주된 설치 목적이 되겠고요. 두 번째 기능을 보시면요. 배관 내 설정 압력 유지한다. 두 번째 압력 변화에 급격한 압력 변화가 생기면 배관 내에서 워터 해머링이라는 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쿵 하고 물이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수격 현상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그걸 방지하는 완충작용 역할도 합니다. 공기층이 있어서요. 그 안에 윗부분은 공기층이고 아랫부분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 변동에 따른 설비 보호 역할도 하는 게 바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압력 챔버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6주차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